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청약하는 한싹, 그리고 레뷰 코퍼레이션을 워밍업으로 미리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6종목이 청약을 하는데요. 5종목이 두산 로보틱스와 겹치지 않으려고 이번 주 초반에 청약을 합니다. 그래서 모두 청약 일정이 겹쳐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릴 한싹과 레뷰는 9월 19일, 20일에 청약을 하고요. 금요일에 환불됩니다. 환불금은 두산 로보틱스 청약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한 종목씩 파악을 해볼 텐데 먼저 한싹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의 사업을 이해하려면 일단 인트라넷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은 해킹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안을 민감하게 생각하는 군대나 금융권에서는 자체 전산망으로 업무를 처리를 하는데요. 이런 자체 전산망을 인트라넷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안이 엄격한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곳도 외부와 자료를 주고받아야 될 때가 있죠. 그래서 내부망인 인트라넷 자료를 외부망인 인터넷으로 보내거나 받을 때 그냥 주고받다 보면은 이때가 기회다 이러면서 해킹 위험에 노출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에서 해킹 리스크를 차단하는 솔루션이 필요한데 이런 솔루션을 만드는 기업이 한싹입니다. 한싹은 이런 솔루션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을 서비스하고 있지만 이런 망과 망 사이를 연계해주는 솔루션이 대표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이런 솔루션을 서비스하는 곳이 6곳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한싹, 그리고 휴네시온이라는 회사가 점유율을 합치면 거의 9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이 두 개 회사가 시장을 과점하고 있습니다. 한싹과 휴네시온은 시장 점유율이 30%대 후반 정도로 비슷하게 가다가 올해 상반기에 휴네시온 점유율이 7% 정도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두 기업 간의 점유율 차이가 조금 벌어졌는데 그래도 한싹은 현재 망과 망 사이 자료를 전송하는 프로그램 시장에서 점유율은 2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그냥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주고 설치에 따른 용역 비용, 그리고 프로그램 라이선스가 주력 매출이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점점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클라우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료 전송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사용 기간에 따라서 구독 형태로 비용을 지불하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프로그램을 고객사에 한 번 설치를 해주고 끝나는 일회성 매출 중심의 사업 모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향후에는 클라우드 기반의 구독형 매출이 중심이 되면서 회사는 조금 더 안정적인 손익 구조를 가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게 회사의 비전입니다. 실적을 보니까 크지는 않지만 탄탄한 손익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흑자를 내고 있고요. 다만 21년에 이익률이 20%였는데 22년과 올해는 이익률이 조금 줄어들었다는 게 약간의 오개티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도 실적이 하반기에 집중되는 그런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와 전년 상반기를 비교해보면 매출액은 약 12억 원이 늘어났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이 전년도는 적자였는데요. 올해는 흑자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좋은 성장세를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한싹은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유사기업 4개 회사를 선정했는데요. K사인, 파수, 수산 INT, 그리고 지니언스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준으로 밸류를 다시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주가 기준으로 최근 4분기 순이익을 적용한 PER을 계산을 해보았는데요. K사인은 20.1, 파수는 22.5배였습니다. 그리고 수산 INT는 17.5배, 지니언스는 16.1배로 계산이 되었는데요. 한싹은 상단 공모 가격이 11,000원이고 상단 공모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은 599억 원입니다. 사이즈가 아주 작죠. 그래서 수요 예측만 양호하게 나오면 상장일에 좋은 시세를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한싹은 최근 4개분기 순이익이 42억 원이었고요. 상단 공모가 기준 PER은 14.4배입니다. 일단은 유사기업의 PER과 비교를 해보면 한싹의 밸류가 가장 낮거든요. 그래서 공모 가격을 나름 합리적으로 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한싹은 이번 IPO로 총 150만 주를 모집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 37만 5천 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주조합에도 7% 비중으로 10만 5천 주를 배정을 해두었고요. 청약 주관사가 KB증권인데 KB증권 단독 주관하는 종목 거의 1년 만에 보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가을에 산돌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정말 오랜만에 다시 공모주 시장에 등장을 하였고요.
일반 고객 청약 한도가 12,000주,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입니다. 그리고 KB증권은 청약 수수료로 1,5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상장일 유통 물량은 148만 주로 비중은 27.2%인데요. 기존 주주 물량이 87,500주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상장일 유통 물량 대부분이 공모주주 물량입니다. 의무 확약이 조금 걸려준다면 20% 정도까지도 유통 물량은 줄어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수요 예측이 잘 나오길 기대를 해봅니다. 기존 주주가 개인 주주 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한 분이 42,000주로 물량을 많이 보유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합쳐서 약 45,000주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 주주가 개인 주주밖에 없다는 것이 조금 리스키하지만 그래도 기존 주주 물량이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량 자체가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주관사인 KB증권이 작년 12월에 이 회사에 투자를 했는데요. 주당 5,714원에 취득을 했습니다. 투자 기간이 1년도 채 되지 않았고 또 공모 가격의 거의 절반밖에 되지 않는 가격으로 투자를 한 것인데요. 그래도 일단 이 물량들은 상장일에 나올 수는 없으니까요. 청약하실 때 이 부분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 싹은 여기까지 보고요. 같은 날 청약하는 레뷰 코퍼레이션 알아볼 텐데요. 레뷰는 인플루언서 마케팅을 연결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게시물들을 보면 하단에 원고료나 상품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런 멘트가 있는 포스팅이 있습니다. 홍보를 해주는 대가를 받았다는 멘트인데요. 홍보를 하고 싶기는 한데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홍보를 원하는 클라이언트들이 자주 활용하는 게 인플루언서 마케팅입니다. 저도 가끔 금융상품 관련해서 블로그를 통해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레뷰는 이렇게 클라이언트와 인플루언서를 매칭해주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시장은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22년도 광고 시장 규모가 2,250억 원이었는데요. 22년도에는 4,160억 원으로 거의 2년 만에 2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광고 시장 안에서도 수많은 대행사들이 파이를 나눠먹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레뷰가 점유율이 1위입니다. 시장 점유율은 7% 정도 되는데요. 점유율이 이것밖에 되지 않나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2위 기업이 점유율이 3%이니까요. 시장이 이제 형성되기 시작한 춘추 전국 시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국내는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로 넓혀보아도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2017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38%씩 시장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레뷰는 이미 중국이나 다른 아시아 국가로도 진출을 했는데 앞으로도 해외 시장 공략에 더욱 집중해서 회사가 점점 커질 수 있다는 비전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레뷰도 실적이 좋은데요. 21년도에 흑자 전환했고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익률 10%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아마도 수수료 기반으로 플랫폼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으니까 향후에도 이 정도 이익률을 꾸준하게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 매출액이 180억 원이었는데요. 연환산 해보면 360억 원이니까 전년보다 매출이 더 늘어나죠. 그래서 올해도 성장세는 계속 이어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플루언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사업을 하는 기업 중에서 레뷰가 처음 상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 경쟁사 중에서 상장되어 있는 회사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관사가 공모가는 산정을 해야 되니까 그냥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 몇 군데를 선정을 했던데요. 개인적으로는 레뷰와 밸류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사기업과 비교를 하지는 않고요. 레뷰만 보면 상단 공모가는 13,200원입니다. 공모 가격이 상단으로 정해지면 시가총액이 1,448억 원이 되고요. 최근 4분기 순이익 기준 PER은 24.4배입니다. PER이 20배 넘는 상태로 상장하기 때문에 밸류가 조금 높은 것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여하튼 비교할 대상이 없기 때문에 밸류에 대해서는 저도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밸류에 관해서는 수요 예측 결과를 그냥 전적으로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IPO로 모집하는 수량은 224만 주입니다. 일반 투자자에게 56만 주가 배정될 예정이고요. 우리사주조합에도 약 6만 주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주관사가 삼성증권이고요. 일반 고객 청약 한도는 14,000주, 그리고 최소 청약 수량은 10주가 되고요.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레뷰는 구주 매출이 있는데 레뷰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이름만 들었을 때는 최대 주주인가 생각을 했는데요. 재무적 투자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재무적 투자자가 160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었고 이 중에서 60만 주를 구주 매출로 매각을 하는데요. 60만 주는 모집 수량의 26.8%입니다. 구주 매출이 있다는 것이 부정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구주 매출로 미리 매각을 하면서 상장일에 유통될 수 있는 기존 주주 물량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종목은 구주 매출이 단점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장일에는 공모주주 물량만 유통이 되는데요. 공모주주 물량이 218만 주, 비중으로는 약 20% 정도 됩니다. 의무 확약이 조금 걸려준다면 유통 물량이 아주 좋은 수준으로 올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유통 물량이 기대감을 조금 높여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상장일부터 행사될 수 있는 스톡 옵션이 있던데요. 물량은 28만 8천 주, 행사 가격은 2,750원입니다. 그런데 이 물량은 행사 기간이 총 3차례로 나누어져 있는데 3차례 중에 첫 번째 행사 기간이 도래를 했고요.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물량을 보유한 사람 중에 임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임원이 보유한 물량은 1년간 보호 예수가 걸립니다. 그래서 상장일부터 나올 수 있는 스톡 옵션 물량이 정확하게 몇 주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와 같은 물량이 많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리고 스톡 옵션 외에는 기존 주주 물량은 상장일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스톡 옵션이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주 명단을 보다 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는데요. 레뷰의 2대 주주가 LG U+입니다. 그리고 최대 주주가 사모펀드이던데요. 상장하고 보호예수로 묶어둔 기간이 끝나면 사모펀드 성격상 아마도 기업을 매각하면서 투자금을 회수하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혹시 2대 주주인 LG U+에게 지분을 매각하면서 LG그룹 계열사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뭐 여하튼 이건 그냥 제가 혼자서 상상을 해본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귀로 듣고 그냥 흘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종목은 수요 예측 결과가 내일 나올 텐데요. 결과가 나오면 묶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주 창략에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